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요즘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민족 정론지라는 단어가 유행합니다. 근데 민족 정론지라고 불리는 언론 어딜까요? 뭐 자칭 민족 정론지라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는데 별로 그건 언급하고 싶지가 않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 네, 지금 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SNS에 보면 네. 민족 정론지, 이래서 민족 정론지 하는구나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 언론사 어딘데요? 영국의 BBC입니다. 에? 영국의 BBC를 가리켜서 지금 우리가 우리 누리꾼들 일부가 이제 민족 정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이면 한민족은 아닌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불렀냐면 네. 갈로 열고 이자를 붙였어요. 이민족 정론지. 이민족 정론지라고 부르다가 참 말 잘 지어. 그래서 그 갈로가 사라진 거예요. 이자가 사라지고 처음에는 이민족 정론지 이민족 정론지 하다가 이제는 민족 정론지가 되는데 이 민족 정론지가 된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 BBC가 뭘 보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19 관련 보도, 우리 언론들의 보도 행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방역 대응을 깎아내리기 바쁘고 모든 게 혼란이고 카오스잖아요. 근데 BBC를 비롯한 CNN, 외신들은 한국을 지켜세우기 바쁘거든요. 한국만큼만 해라. 한국은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못하냐. 한국은 이렇게 하는데 영국은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BC를 비롯한 외신들이 우리 누리꾼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한국의 방역 대책을 제대로 평가해주고 있고 또 칭찬해주고 있다. 사실 BBC는 얼마 전에 BBC 코리아를 개설을 했어요. 원래 그 도쿄 지국만 있었는데 제가 BBC 코리아가 생겼어요. 한국 지부가 생겼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BBC 코리아 한글판 그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누리꾼들이 이제 BBC 코리아를 즐겨 착해 놓고 BBC 코리아를 민족 정론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데 또 이걸 의식해서인지 BBC가 최근 들어서 정말 한국의 방역 대책이 우수하다는 기사를 많이 쏟아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BBC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더맨이라는 호칭을 썼거든요. 근데 더맨이라는 호칭이 처칠에게 붙여줬던 호칭이에요. 2차 대전 중에. 그래요? 처칠의 이 리더십을 칭찬할 때 썼던 호칭인데 이걸 BBC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맨이라는 호칭을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BBC가 어떻게 보면 누리꾼들을 말에 의하면 속된 말로 해서 국뽕이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로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선 집중은 요즘 거의 국뽕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던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 국뽕을 그러니까 하는 이런 방송 가급적 자제하자. 아직은 코로나19가 다 진압이 된 게 아니니까. 이런 이제 기조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겸손하자. 겸손하자. 그렇죠. 그다음에 좀 더 냉정하자.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해왔는데 해외 언론이 도와주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BBC는 오히려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홍보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이 쏟아냅니까? 그리고 그저께 그 미국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잘 되고 있다라고 자아자찬했을 때 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가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한국과 비교하지 마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갔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서울 시민의 인구가 3,800만 명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틀려요? 주한미군 숫자도 틀리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대통령에게 누가 보고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언론들 같은 경우에 BBC를 이제 민족 정론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놀이를 하는 거예요. 민족 정론지 놀이를 하는데 이 놀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언론들을 꼬집기 위해서죠. 아까도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셨던 자칭 민족 정론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론들을 비꼬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누리꾼들이 민족 정론지 BBC의 대기자라고 부르는 BBC의 로라 비커 기자의 과거 SNS의 글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로라 비커 기자가 2018년에 이런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국 언론들 제발 부탁인데 내 기사를 공정하게 번역해 주세요. 이런 걸 올린 적이 있어요? BBC 기자가 한국 언론들이 너무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냉정하게 해외 언론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호평을 늘어놓는 데에는 자기 나라 정부에 좀 더 방역을 더 신경 쓰라고 하는 주문이기도 하죠. 어떤 주문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자. 이런 겸양의 말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네요. 그래서 마봉주는 겸손 모드. 다음으로 넘어가죠. 박봉주는 아주 자아자찬 모드군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공약 철회 소식입니다.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 지금 공약을 어제 그저께 2번 연속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논란 중에서 가장 지금 또 우리 언론들이 특히 보수 언론들이 주목해서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이웃 국가론입니다. 소위 좋은 이웃 국가론인데 이 좋은 이웃 국가론이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자. 그리고 북한의 행동에 비례해서 현재 안보훈련 수준 이상의 대응도 하자.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총력적인 대응을 하자. 훈련 그 이상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시민당은 이게 자원봉사자가 행정착오로 잘못 접수한 거다. 라면서 그저께 자진 철회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수 정당들과 3월 19일에 만나서 논의했는데 이걸 기계적으로 취합했다. 기계적으로 취합한 걸 실무자가 잘못 올렸다. 근데 이제 공약이라는 게 앞서 이제 뉴스 세계에서 선거에서 중요한 게 메시지 관리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메시지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약 관리거든요. 그럼요. 공약이고. 그런데 이 공약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했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시민당에 참여하고 있는 시대전환의 이원재 전 대표가 어제 오전에 이와 약간 다른 뉘앙스의 글을 올렸어요. 자신의 SNS에.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는 뉘앙스가 좀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웃 국가 정책은 시대전환이 이미 발표했던 정책이고 지난 3월 19일에 시민당 선거연합정당들이 모두 참여한 자리에서 각 정당들의 독립적인 정책을 취합해서 선관위 내기로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어제 그 이원재 대표의 글을 가지고 시민당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약속은 이랬는데 발을 지금 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근데 시민당이 어쨌든 기계적으로 취합한 내용이고 실무진의 행정착오였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이원재 대표의 페이스북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이제 결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이웃국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제대로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걸 떠나서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어설프게 가버리고 또 철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가뜩이나 공약에 대해 빌공짜 공약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적 시각이 많은데 이런 시각을 불식시켜줘야 되는 게 정당인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키워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뼈 아픈 실수인 건 맞아요. 자, 비컨뉴스 마무리하죠. 이종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